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 12가지 체크 포인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쓰시고, 회사에 다니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가 쓰잖아요. 그리고 틈틈이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또 사업 개발을 위해서도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 작성을 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또 성공할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또 주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 계획서가 오케이가 되어야지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 작성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문서이자 또는 논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서가 일종의 논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잘 쓴다고 해서 사실 그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워낙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잘 쓴다고 해서 사업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계획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적이고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면 적어도 사업이 실패할 확률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사업을 성공시킬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사업 계획서가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한마디로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누가 들어봐도 누가 읽어봐도 이대로 하면 정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팍팍팍 들어야지 그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업을 등한시한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성공에 가까워지려면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른전략연구소에 있는 강효석 대표님의 글입니다. 자, 보통 사업계획서를 언제 많이 쓰냐면 이 글을 쓰신 이 필자분 같은 경우는 기획부서에 배치되어 있어서 주로 하는 일이 신사업 발굴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니어 시절 때부터도 이 사업계획서를 본격적으로 많이 썼다고 하고요. 그러지 않은 일반 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좀 팀장급 정도가 될 때 사업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쓰고, 그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작은 요소들을 후배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시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앞으로 드릴 내용은 어떤 회사 안에서의 어떤 작은 단위의 어떤 사업 또는 신사업, 그러니까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체크 포인트, 작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체크 포인트와 그 다음에 본인이 본격적으로 창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창업을 할 때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신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기획자로서 사업 계획서를 쓴 습관. 첫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가 생기고 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이 어떤 비즈니스인지부터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강효석 대표님,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삼성 에버랜드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에버랜드가 환경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지향점, 회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경을 베이스로 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사업 기획들을 많이 하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겉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라고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또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업의 정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업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어떤 새로운 정의를 하는 또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업의 프레임이 좀 바뀌고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부분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신사업의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장조사다. 예. 요즘은 시장조사 일단 인터넷 검색부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인터넷 검색이 좋은 점은 빨리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점이 있지만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장 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기관에 있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보통 시장 조사를 하죠. 또 그게 아니면은 직접적인 어떤 그런 뭐 인터뷰라든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정리를 했고 이제 경영진을 설득하려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공 사례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과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사업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건 당연히 국내 국외를 다 뒤져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사례를 언급한다면은 의사결정해야 되는 어떤 윗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판단이 더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시장 규모입니다. 이거는 뭐 시장 조사를 하는 때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새롭게 하는 이 사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곳에 내가 진입을 해서 우리 사업이 진입을 해서 얼마 정도의 또 파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의 규모겠죠. 시장의 규모.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이라면은 기존에 있던 시장이라면은 보통은 이렇게 뭐 업계적으로 발표진 어떤 여러 통계 자료라든가 그런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대략적인 시장 사이즈를 유추하기가 쉽습니다. 뭐 뉴스 검색만 해도 요즘은 뭐 많이 나오죠. 뭐 얼마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무슨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사업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식이 아닌 새롭게 시장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이 시장 사이즈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 계획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가 크고 그것에 진입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리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뻥을 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걸 다 정리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을 정의하는 방법들, 시장을 어떤 세그먼트하는 프레임들을 조금은 다양하게 해서 시장의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을 유추해내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기획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겟 고객은 누구이고 미래의 현실적인 고객은 누구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고객은 가장 가까운 고객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내는 것이 사업기획자에게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사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의 시장을 새롭게 정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당장에 직접적인 경쟁자는 없다 하더라도 잠재적인 경쟁자, 우리가 하는 사업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잠재적인 경쟁자들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경쟁사이고 그 경쟁사가 우리와 유사하게 쫓아온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경쟁사가 반면에 그 경쟁사가 어떤 점에서는 또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둔다면 우리가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활용해서 어떤 모델링을 한다면은 훨씬 이렇게 나은 사업 계획이 될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시장을 파악하고 나면 이제 시장에 무엇을 내놓아야 할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여기서는 뭐 비즈니스 모델, 요즘은 뭐 플랫폼 사업을 많이들 이렇게 기획들 하다 보니까 그건 일종의 좀 거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여러 단계 프로세스가 들어간 서비스 개념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냥 작은 상품이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시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이제 요즘은 트렌드가 뭐 린 스타트업, 린 개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최소 기능 제품,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기능만 딱 담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재빨리 시장에 선보여서 시장에서 오는 반응들을 체크받아서 이 기능 제품, 우리 제품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그래서 다시 또 테스트하고 또 피드백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이 일종의 사이클을 재빨리 돌리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완벽한 제품을 공들여서 연구 개발해서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지만 일단은 새로운 컨셉 상품들을 누구보다 빨리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서 오는 반응들을 재빨리 다시 우리 제품에 반영하는 이런 사이클을 빨리 돌리는 기업이 승리한다. 요게 지금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제 린 스타트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최소 기능의 제품을 바로 이렇게 영어로는 MV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정명은 일종의 이제 샘플링, 뭐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신규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젝트가 꽤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면은 그거를 당장 시작을 하는 것보다 작은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케이스를 통해서 보완점을 찾고, 또는 그 케이스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뭐 고객사들을 뭐 유인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이제 개념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특정 자율주행할 수 있는 도로 여건 등을 세팅을 해놓고 실제 우리 차를 자율주행 시켜서 여러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게 일종의 개념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시장 조사라든가 또는 이런 아까 앞서 얘기드렸던 이런 최소 기능 제품이라든가 이런 신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을 이제 해야 되고, 그 검증의 결과는 구체적인 숫자로서 이제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좋아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몇 명이 이거를 좋아하고 선호한다라고 체크했습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이것도 시장조사죠. 구체적인 시장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쉽겠죠. 네. 시장조사는 참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과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조사를 우리가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대충 뭐 인터뷰 몇 번 하고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거 취합해서 그냥 이렇게 좀 사업기획자가 조금은 주무구구식으로 조금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하려면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치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뭐 제가 영상에 이 앞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조사 잘하는 습관 책을 이제 본다면은 조금 더 그런 내용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능까지 설계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홍보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써야 하고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해야지 적어도 잠재 고객들에게 한 번씩은 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라는 게 피드된다, 알려진다, 고지가 된다 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광고비에 대한 규모도 산출이 되고,
뭐 그랬을 때 초기에 개발비, 광고비, 그런 다음에 런칭해서 얼마를 팔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손익으로 전환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다 드러나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회사 안에서의 사업계획자가 이제 챙겨야 될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어서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창업가라면 일단 통장 관리도 이제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뭐 기업 안에 있다면은 이제 자금 관리 부서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뭐 기본적인 뭐 이 사업 개발에 사업을 런칭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을 뭐 조달해주고 뭐 그 자금이 뭐 많다 적다에 대한 의견도 줄 거고 이제 하지만 혼자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내가 책임지고 이 어떻게 보면 사업 개발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현금이 들어오고 또는 언제쯤 내가 현금을 또 써야 되고 그래서 그 갭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견뎌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만든 물건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가서 그게 팔려서 나한테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클을 어떻게 또 빨리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다 해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창업을 하는 대표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물론 1인 창업도 있겠지만은 뭔가 좀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큰 규모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하려면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팀원들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평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이 창업할 수 있는 동료들을 미리 섭외하고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인 지금 연구소를 하면서 많이 아쉽고 또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내가 향후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과 유대를 맺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동료들과 어떻게 서로 비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두면 당장은 그 친구가 뭐 나랑 같이 이 뭐 사업을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그다음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을 이제 서로 그리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팀원만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고민을 할 텐데 이럴 때 누구에게 내가 어떤 문의를 할 건지 뭐 어떤 분을 멘토로 삼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둔다면 그리고 뭐 사업의 어떤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개발에 있어서는 누구, 돈 관리에 있어서는 누구, 또는 뭐 마케팅에 있어서는 누구 이런 식으로 뭔가 분야별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을 좀 설정을 해놓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유대감을 쌓아 놓는다면은 어떤 좀 중요한 판단들을 해야 할 때 이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요즘 스타트업들은 어떤 큰 규모의 어떤 플랫폼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가 이제 필수적인데 투자자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는 사실 알 수 없고 요즘 워낙 SNS 같은 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SNS 상에서 내가 하는 어떤 얘기 또는 내가 취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어떤 뭐 반응들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자들한테 다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투자자에게 내 사업을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 술자리가 됐던 어떤 뭐 강의장이 됐던 또는 그게 뭐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든 아니면 짧은 1분의 시간이 주어지든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내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와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설득력은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12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우리 업의 베이스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템이 정해지고 나면 시장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내서 이것들을 향후에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수치로 측정 가능한 시장 규모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쟁사 현황도 분석을 해서 그 경쟁사 현황 대비 우리의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조사가 다 끝났다면은 그 조사에 맞춰서 제품 개발을 하고 그 제품을 보여줘야 한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최소 기능 제품을 내놓고 빨리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클을 여러 번 재빨리 돌려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수치화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고민도 사업계획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여기에 돈관리, 가장 기본이 되는 돈관리는 직접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원들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부분도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투자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12가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얘기들을 쭉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네. 저도 지금 어쨌든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새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사내에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